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보는 뉴스 세계 시간입니다. 화요일에는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와 함께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시사인 김동인입니다. 첫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. 네, 군 인권센터가 기무사의 개헌 문건을 공개했습니다. 네. 이 문건이 종전에 이제 한번 공개됐었던 문건의 원본 문건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. 진본이 나타난 겁니까? 네, 일단 그런 주장을 지금 군 인권센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. 네.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. 네. 계엄 시행 준비 착수일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일, 이때가 이제 2017년 3월 10일인데 그렇죠. 탄핵 심판 선고일의 이틀 전으로 좀 구체화한 문건입니다. 네. 예전에는 이 문건의 제목이 이제 문건이 총 2개가 한 세트예요. 이 그 전에 공개됐던 문건은 전시 개헌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이 주 문건이 있고요. 예. 여기에 이제 부속으로 붙는 게 대비 계획 세부 자료 이렇게 2개였는데 예. 이것의 원본이라면서 공개한 게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. 이 문건의 그 제목부터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입니다. 네. 그리고 거기에 붙는 참고 자료 이렇게 2가지 종류입니다. 네. 기존 문건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. 네.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2017년 5월 10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잖아요. 네. 이 직후에 문건의 존재를 감춰야겠다고 판단을 했고 군 특히 기무사 수뇌부에서요. 네. 계엄령 문건을 훈련 2급 비밀로 등록을 하게 하고 또 문서의 명칭도 바꿨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또 실제 문건을 비밀 합동 보관소에 보관하지도 않았고요. 네. 이 빠져 있는 내용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좀 3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는데요. 네. 첫 번째는 계엄 시행 준비 착수 이러면서 이 날짜를 명시한 거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. 예. 두 번째는 계엄군의 이동 경로가 좀 상세하게 나옵니다. 기존에 나오지 않은 어떤 디테일한 부분인 뭐 거죠. 다리에 뭐를 설치하고 뭐 또 뭐 신촌 이런 데도 뭐를 하고 네, 이런 그렇습니다. 경우가 신촌과 대학로가 또 추가가 되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. 예. 그리고 마지막이 가장 논란이 되는 건데 문건 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등장한다는 겁니다. 예, 이게 이제 정치적 공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 황교안 현 대표가 등장을 한다는 바로 이 점이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 당시에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 당시에는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죠. 그렇죠. 종전 문건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. 네. 이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. 네. 여기에서 이 문건에 나오는 이 항목을 제가 좀 읽어보면요. 네.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, 행자부 등 여타 정부 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 조성. 그러니까 이 항목 자체는 이 필요성 평가라는 항목이라서 사실 이렇게 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네. 사실 그 전에 이미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미뤄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의혹이 일고 있는 거죠. 네. 계엄령 실행 논의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일단 군인권센터는 주장하고 있고요. 네. 또 검찰 수사도 너무 선별적이고 피상적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. 예.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하나요? 일단 어제 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은 네. 계엄령 논의에 관여한 바도 보고받은 바도 없다. 황 대표가 예. 또 가짜 뉴스다라고 논평을 했고 네.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주영 의원이 이 법적 대응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고요. 네. 또 백승주 의원도 야당 흠집내기다. 유출 경로에 대해 수사해야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런데 어제 이 국감장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 문건을 보고받은 적은 없다. 오늘 인지했다.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한마디로 정리하면 네. 지금 핵심은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했던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네,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실제적인 논의가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. 네 그렇습니다. 요걸 좀 확인해야 되는 거 네,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리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실 키포인트가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. 네. 키포인트 되는 인물이 바로 지금 미국으로 도주하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인데요. 아직도 안 들어왔죠? 예, 아직도 안 들어왔고 네. 지금 이 인물 때문에 이 최종 수사 결과가 지금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죠. 아직도 수사 결과는 발표가 안 되고 있는 거죠? 네, 최종적으로. 그렇습니다. 네. 일단 멈춤 이런 상태네요. 네. 알겠습니다. 자,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. 네, 한 재판 이야기인데요. 네. 여자 대학생 기숙사에 침입해서 성폭행을 시도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. 헐. 심지어 1심과 2심까지도요.
그래요? 네, 예.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에서 침입해서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 주먹을 휘두른 26세 남성 이야기인데요. 네. 어제 부산 고등법원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어요. 오, 근데 이 이유가 심신미약입니다. 참 많이 들어본 단어죠. 네, 심심이야. 네.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. 지난해 12월 16일이었는데 예. 새벽 1시 30분에 술에 취한 채 이 부산대 여성 전용 기숙사에 침입을 합니다. 네. 그리고는 이 기숙사 계단에서 만난 여학생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예요. 네. 이 지난 5월 31일에 1심에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판단이 됐는데 네. 문제는 이게 그대로 2심에서도 선고가 된 겁니다. 예. 현재 2심에서 추가된 거라곤 뭐 5년간 취업금지 대상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기관 외에 장애인 복지시설 추가했다. 이 정도로 정리될 수 있네요. 그러니까 1심, 2심 재판부 모두 심신미약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 그 심신미약을 인정한 근거가 뭐예요? 범행 전에 주량을 넘는 소주 4-5병을 마셨다. 그래서 소위 우리가 필름이 끊긴다고 하잖아요. 네. 그 상황이었다라는 이유로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시대적 추세가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요. 네, 예. 재판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더라고요. 네. 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심신장애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과도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, 과도하다. 네, 예.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다. 그리고 부산대와 그 인근에 접근하지 않기로 약속했다. 이런 점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네. 이 약속이라는 게 굉장히 좀 허무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러게요. 네. 이 심신미약을 둘러싼 참 논란과 그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네, 한때 심신미약을 별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타다가 네, 또 아니네요. 네 그렇습니다. 그렇네. 개별 아무래도 재판에서는 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게 대법원까지 갈 경우는 조금 더 관심이 더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게요. 심신미약을 어디까지 인정할 건가 대법원 판단이 좀 주목이 되기도 하네요. 자,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. 네, 소셜 미디어에서 특히 논란된 사건인데요. 네. 익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. 예. 그저께죠. 20일에 페이스북에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. 네. 1분 26초짜리였는데요. 여고생 2명이 실제로는 한 명은 이 중학생이긴 하지만요. 2명이 피해 학생의 뺨과 머리, 이마 등을 때리는 모습이 찍혔는데요. 네. 피해 학생은 16살이었고요. 어허. 페이스북에 익명 페이지가 있습니다. 예. 그 지역별로 그 제보를 받아서 이제 무엇 대신 알려드립니다. 이런 페이지들이 있는데 예. 이 익산 지역 페이지였어요. 네. 이 관리자가 영상을 받아서 피해 학생 어머니와 연락을 한 뒤에 이 페이지에 올린 거죠. 사건은 사실 지난 9일에 발생했습니다. 예. 폭행으로 전치 2주 상해를 받았는데 네.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를 하긴 했어요. 네. 그런데 이 신고한 뒤에도 2차, 3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. 오. 라면서 이렇게 영상을 공개하게 됐다라고 예. 페이지 관리자는 얘기를 했죠. 근데 지금 시간이 좀 흘렀는데 학교 쪽에서는 몰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. 학교와 또 전라북도 교육청 역시 이 소셜 미디어에 이 영상이 올라간 뒤에야 피해 사실을 알았다라고 해요. 사실 그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이 영상이 올라오기까지는 열흘 정도의 시간이 있었거든요. 예.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공교육 시스템이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 겁니다. 그렇네요. 어떻게 보면 어른으로서 같이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한데요. 네. 조만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네. 경찰 쪽에서는 현재 공동폭행 혐의로 입건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요즘 이제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게 거의 집단 린치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네. 이런 그 현상을 보이고는 좀 우려할 만한 이런 현상입니다. 네, 게다가 이게 영상을 주변에 있던 사람이 찍었어요. 그러게요. 그리고 이 영상을 또 서로 돌려봤다고 합니다. 그것도 참 문제예요. 예, 그러니까 방관자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것에 학교 대해서. 폭력을 하는데 그 가해자 쪽에서 오히려 또 영상을 찍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건 한번 좀 뭔가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이것도 좀 그나마 드네요. 피해 학생이 그 영상을 확보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려질 수 있었던 거죠. 알겠습니다. 자,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사인의 김동인 기자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,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.